연방 상원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무력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전 세계 21개국의 제외 공간 내 이민국 사무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보잉의 최신형 항공기 737 맥스의 운항 중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부유층 학부모들이 입시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내년 센서스 예산으로 4천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12명의 의원들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오늘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으로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 내에서 12표가 이탈했습니다. 표결 전 5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격이라고 규정하며 공화당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표차로 실패로 끝이 나 대통령의 정치력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결의안이 빛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트위터를 통해 거부권이라는 글을 올리고 지금 막 미국에서 범죄, 마약, 인신매매 등을 증가시키면서 국경을 개방하자는 민주당이 고안한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전 세계 21개국에서 운영 중인 제외 공간 내 이민국 사무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사무소가 폐쇄될 경우 이민 업무 서비스를 대부분을 미국 내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수속 기간이 대폭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프랜시스 시스나 연방이민서비스국 국장이 현재 해외 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민 업무를 미국 내 사무소나 연방 국무부 등으로 옮기고 있다며 국무부가 동의하면 수개월 내 해외 사무소를 닫을 계획이라고 이민국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해외 사무소 폐쇄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국 내 이민 케이스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한국 서울과 중국, 인도, 멕시코 등 21개국에서 240명의 직원을 고용해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족 및 취업 영주권 수속과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발급, 사전여행 허가서 등의 이민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이민국 사무소가 폐쇄될 경우 이 같은 이민 업무 서비스 대부분을 미국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을 밟는 가족과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도 어렵게 만드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미국 제외 공간에서 연방 국무부가 담당하는 입국 사증 등의 비이민 비자 업무는 이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제공됩니다. 보잉의 최신형 항공기 737 맥스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결국 미국과 캐나다도 운항 중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737 맥스는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며 안전성을 자신한 보잉과 미국 항공당국도 전 세계적인 보잉 공포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을 운항 중단하라는 비상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즉각 발효됐으며 보잉 737 맥스 8은 물론 맥스 9도 포함돼 맥스라인 기종의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의 안전이 가장 큰 관심사이며 이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보에 따라 긴급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조치는
유럽과 캐나다 등의 40개 이상의 항공사가 운항 중단 조치를 취한 가운데 유독 사고 기종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미국 항공당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 737 맥스 8 운항 중단 명령에 앞서 보잉사의 데니스 밀렌버그 최고 경영자,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 데니얼 에르엘 미 연방항공청장 대행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이번 조치에 모두 동의했다면서 현재 비행 중인 보잉 737 맥스 8과 맥스 9이 목적지에 착륙한 이후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항이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처럼 가장 많은 737 맥스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운항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항공기 승객들의 예약 취소와 재계약 등으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3개 항공사는 76대의 737 맥스 항공기를 뉴욕 마이애미 구간과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구간 등에서 하루 275편을 운항 중입니다. 이 구간은 하루 최대 5만 명 좌석이 배정돼 있는 인기 구간으로 맥스 기종의 운항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3월 말부터 시작되는 봄철 연휴 기간 동안에는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맥스 기종을 예약한 승객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 이용 승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맥스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은 운항 정지 항공편을 채우기 위해 다른 구간의 항공기를 대체 투입할 계획으로 다른 구간에서 운항 중인 737-800 기종을 맥스 기종 구간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737 맥스가 운행되던 뉴욕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구간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항공기 운항 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 관계자들은 다른 구간에 737 맥스가 아닌 항공편을 예약했더라도 앞으로 6주 동안 갑자기 항공편이 변경될 수 있다며 예약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명문대 입시 비리 사건이 밝혀져 대학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부유층 학부모들이 입시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연방수사국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명문대 입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컨설턴트 윌리엄 릭싱어가 모두 761명의 부정 입학을 도와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싱어의 통화 내용에서 밝혀졌으며 싱어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의 자녀 761명을 연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줬다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날 매사추세츠 연방지검과 FBI가 당초 발표한 부정비리 연루 학부모 33명보다 무려 23배가 많은 것으로 앞으로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부유층 학부모들이 입시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 소재 입시 컨설팅 업체 에지 칼리지 앤 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해온 싱어는 30년 가까이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대학 운동부 감독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시험을 알선하는 등 수법으로 유명 연예인, 기업인 등 부유층 자녀들을 명문대에 합격시켰고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 액수만 2,5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이민자 사회단체 대표들과 정치인들이 내년 센서스 홍보와 참여 캠페인을 위한 예산 배정 촉구 집회와 로비 활동을 펼친 결과 뉴욕주 의회가 센서스 예산으로 4천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센서스 캠페인 예산으로 이민자 단체들이 요구한 4천만 달러를 새 예산안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시민단체 연합인 뉴욕 카운트 2020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어 뉴욕 카운트 2020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예산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주의회에 4천만 달러 예산 책정에 큰 성과라며 정치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뉴욕주가 4천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정치적 대표성과 재정적 이익을 얻는 방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쿠오모 주지사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권센터를 비롯한 뉴욕 카운트 2020은 지난 5일 올바니 뉴욕주 의회에서 오는 4월 1일까지 확정될 예정인 2019-2020 회계년도 예산안에 센서스 홍보와 참여 캠페인을 위한 4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집회와 정치인 로비 활동을 벌였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뉴욕주 130개 이민자 사회단체들의 대표자와 주민 200여 명을 비롯해 론 킴, 카탈리나 크루즈 주 하원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뉴욕 카운트 2020은 지난 센서스 때 뉴욕주의 인구가 적게 집계돼 240억 달러를 잃었다며 센서스 결과에 따라 교육, 주택, 교통, 건강보험 등 중요한 서비스에 지원되는 연방정부 자금이 달라진다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일부 지역 등 북미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대마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은 북미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대마류가 지난해 242건, 28kg으로 전년에 비해 303%, 중량으로는 268%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배처럼 쉽게 흡입할 수 있는 대마 카트리지 밀반입이 최근 급증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79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대마 카트리지 전체 적발 건수는 25건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밀 반입 경로는 여행자 휴대, 국제 우편, 특송 화물 등이었고 적발 품목으로는 대마 카트리지뿐만 아니라 대마초, 과자 형태의 대마 쿠키, 대마 초콜릿 등 다양했습니다. 대마류 밀 반입이 급증하자 인천 본부 세관은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전수 검사를 하는 등 세관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 의료,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있고 캐나다도 지난해 10월부터 대마 거래를 합법화해 한국으로의 유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심각한 홍역 사태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뉴욕 법원이 홍역 백신을 거부한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의 등교를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 빈센트 브리세티 판사는 재판에서 홍역 백신 미접종 학생 42명의 학부모들이 낸 등교를 허락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메도우 월도프 학생 42명의 학부모들은 백신의 부작용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가 의학적이든 종교적이든 상관없이 미접종 학생들의 등교 금지 명령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등교 금지 명령을 내린 라클랜드 카운티 보건부는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 결정은 홍역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45건의 홍역이 보고됐으며 현재 3건의 감염 사례가 발견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버타임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버타임 수당 의무 지급 대상자의 임금 기준을 현 연소득 23,666달러 미만에서 35,308달러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약 130만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급 11달러 38센트 미만의 근로자들이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당 평균 임금의 1.5배를 오버타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수혜 기준이 시간당 16달러 98센트 미만으로 올라가 수혜 근로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 권익옹호단체는 이번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소득 47,476달러 미만으로 오버타임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물가의 빠른 인상과 실질 임금 정체 현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빡빡한 삶을 살고 있다며 오버타임 수당 혜택을 확대해서라도 소득 정체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사형 집행을 모라토리엄, 유예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감된 채 형 집행을 기다리던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수 737명은 잠정적으로 형 집행이 취소됐습니다. 또 산쿠엔틴 주립 교도소에 있는 처형실도 폐쇄되고 공식 승인된 사형 집행법 규정도 철폐되지만 사형수들에 대한 판결 내용이나 수감 상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현재 워싱턴주와 미시건 등 20개 주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했고 오리건과 콜로라도, 펜실베니아주는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한인을 비롯해 소수민족 인재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매튜 문 부지부장은 미 전역 3만 5천여 명이 넘는 FBI 직원 가운데 아시아계 직원은 4.5%에 불과하다며 올해 말까지 신규 FBI 요원 9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한인을 비롯해 다문화 출신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도 아시안 커뮤니티 안에도 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범죄의 피해자로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한국말을 잘하고 중국말을 잘하고 아시아계 언어를 잘하는 직원이 꼭 필요합니다. 지원 자격은 23살에서 36살 이하의 미시민권자 대졸자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체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1급 비밀 보안 검증도 필요합니다. 한편 FBI 측은 오는 5월 7일 롱비치 지역에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지구상 최소형견으로 2013년 기네스북에 오른 치와와 잡종인 미라클 밀리를 소유하고 있는 베네사 샘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황 박사의 수암 바이오테크는 밀리의 유전자를 10번만 복제하겠다는 당초 계약을 위반하고 49번이나 복제해 이익을 챙겼고 밀리는 희소성과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리는 지난 2012년 태어났을 당시 몸무게가 50센트 동전과 같은 42g이었으며 몸 길이는 7.6cm였습니다. 회장 공석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뉴욕 한인 상록회가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3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선관위는 조덕재 위원장을 비롯해 김면호, 신봉식, 줄리박, 케빈 최 씨 등 모두 5명의 선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15일부터 25일까지 회장 입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은 55세 이상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하며 상록회 정회원 30명의 추천 서명과 등록비 $10,000 등 구비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새 예산안에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전자담배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전자담배 수익자 부담금 부과안이 포함됐습니다. 전자담배 사용료 부과안이 포함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현재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상습적으로 피우는 청소년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피우는 중고교생은 총 36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퀸즈 카운티 폴리틱스는 폴 벨론, 피터구 뉴욕시 의원이 시의회에 주요 통신사들과 청문회를 열어 주민들의 로보콜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벨론 의원은 현재 시장실의 기술 책임자와 협력해 연방 차원의 로보콜 범죄 강화와 방지 법안을 뉴욕시 차원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흐리고 몇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영상 17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영상 5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